지지율 급락에 빨간불이 들어온 민주당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비상등 켜졌다입니다. 곧 3자가 나올 것이다. 이 유시민 작가가 불과 3일 전에 했던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나타낸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게 제스민 설리반이라는 가수인데, 요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가사예요. 청와대에 선물하고 싶어요, 그 노래.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제스민 설리번의 노래까지 들어봤는데요. 유시민 작가의 저주였던 그렇지 않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원 INC의 조사 결과고요. 38.9%까지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 조사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주 여성 실종 사건 장미란 씨의 사건이 논란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경찰에 대한 우려도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가 42.9%에서 38.9%로 그러니까는 4%포인트 낮아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40%대로 떨어진 지 불과 2달 만에 30%대까지 급락을 지금 한 건데요. 급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유시민 작가의 저주가 현실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총난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주죠. 유저주.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야기한 게 다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최근 들어서는 오만한 권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제스민 설리번, 이게 유 작가의 지식 자랑은 아니겠죠. 근데 이 제스민 설리번의 가사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모든 걸 주었는데 유리창을 개부순다. 이게 뭐냐면 곧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의 이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3자가 나온다. 우리 정 의원님이나 김사월 평론가도 지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3이 나오면 이거는 약간의 심리적 레임덕이에요. 원래 레임덕은 우리가 25%로 봅니다. 근데 이제 35% 선에 가까워지면 심리적 레임덕이라는 건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공무가 잘 작동이 안 돼요. 예. 연수를 간다든지 3년 가면 와서 한 6개월만 있으면 정권 바뀌니까 그렇게 할래.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해야 될, 아직 임기 1년 3, 4개월 갓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끌어올리기 위한 태도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노담이 아니라 노답이다. 위원님, 근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38.9%가 나온 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씨 사건이 논란이 됐던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담겨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도 되겠죠. 예,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추세가 중요한 건데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 누적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 문제도, 예. 이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게 불만을 자아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 주가의 어떤 불안정성, 특히 단일 종목 ETF 도입에 따른 이 한국 증시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그 강행 처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는 걸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지옥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직접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 사건을 통해서 현실로 보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이 보완을 약속을 했지만 이 주가 문제 같은 것도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사 같은 게 없는 과정에서 책임자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은 10월 달에 이제 완전한 그 검찰청의 폐지에 예. 따른 새로운 이 사법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묵묵부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대기하고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이 회복할 만한 사안은 별로 없고 정말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악재들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뭔가 터닝 포인트를 빨리 잡지 않으면 이 하락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특히 우려스러운 거는 연령대별 지지율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40대가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었는데 이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 전통 지지층을 흡수를 하면은 빨리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도 확장이잖아요. 이 전략을 후퇴하더라도 좀 바꾸더라도 코어 지지층을 흡수하는 어떤 전략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을 두 번 하면은 그런 말씀이 저는 뭐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80주년을 기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전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책임 있는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권력들에 휘둘려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한탄.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저는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결국엔 하나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난타를 당하는 것 같다 이럴 때 보면은 결국 그 다음에 막아야 할 주먹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를 막고 또 하나를 막고 또 하나를 막다 보면은 그 난타하는 모든 주먹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게 국민 통합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용성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김민석 그 당대표가 됐다는 게 뭡니까? 비주류가 드디어 주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요. 그 진보 진영에서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류였던 그 과거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이제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지금 내치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코어 지층을 다시 잡는다고 해갖고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휘둘리는 결과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정부가 생각했던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예.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민생 정책, 경제 정책을 굳건하게 가져간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세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꾸겠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비난을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바꾸라는 건지 바꾸지 말라는 건지 진짜 대통령의 답답함이 저는 느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음에 나에게 날라오는 주먹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막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꼭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데이터 전문가들한테 대한민국 최고의 꼭 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받으면 착착착착 로드맵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2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지지율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년에 한 임기 2년째 될 때는 55에서 60% 만들 수 있다. 다 나와요.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지지하던 40, 50대가 왜 떠날까? 예.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왜 떠날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ESC거든요. 이 경제인데 주식, 부동산에서 마음이 떠나요. 예. 왜? 주식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이야기하고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이에요. 엉뚱한 이야기, 용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외교안보, S, 시큐리티 이거는 안규백, 인사 조치해라. 그다음에 한미동맹 강화해라. 이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다. 마지막 C, 명청대전 계속 할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인사 조치, 또 하나는 이슈 전환. 이것을 차근차근 하면은 네. 지지율을 적어도 15% 이상을 3개월 이내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보수 정권은 왜 성공하지 못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를 하되 국민에게 최대한 설득하는 자세, 낮은 자세,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자세, 그리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기는 여기서 김민석 대표의 얘기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할 건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당선이 된다면 하락이 곧 멈추고 지지율의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한 바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흐름대로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서 하락이 곧 멈추고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0일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정 지지율을 우리 지난 1년 동안 왔던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김민석 대표 워낙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된 하락세가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눈여겨볼 점은 지금의 하락세가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시죠. 광우병 시위가 벌어졌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라크 파병 문제가 불거졌던 노무현 정부 3개월, 7개월이었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문종현 대변인,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빨리 빠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초반에 애초에 거품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 전 정부가 사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예. 불법 계엄 탄핵으로 이제 무너진 정부였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뭘 하든 간에 전 정부보단 낫겠지. 쉽게 얘기해서 탄핵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뭐 탄핵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계엄은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좀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잘 해달라. 네,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를 잘 시켜달라. 이런 국민적인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요. 두세 번 반복되면 추세가 되는 거고 한 두세 달 지속되면 레임덕의 출발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나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경제, 부동산 문제 많이 얘기하셨고 실제로 여론조사 그 세부 내역도 보면은 예. 결국 2030에서는 60% 이상이 다 부정 지지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택이나 부동산 또 주식 문제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젊은 세대들은 아예 등을 돌린 거거든요. 예. 저게 그냥 지표로 단순히 60% 중반 나왔다는 게 뭐 50%보다 10%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0%가 넘게 부정평가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코어 지지층, 자꾸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 하던데요. 예.
아니 거기 그 민주당 전당대회 내에서의 코어 지지층이 뭐가 중요합니까? 2030이 저렇게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민주당 여기 평론가님께서는 진정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요. 진짜로 진정성을 보이려면 주택값을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택값을 정상적으로 잘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니까 예. 진정성이 없구나 또는 실력이 없구나 이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는 뭐 민주당 전대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없어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정치적인 분석보다 예. 할 걸 잘해라. 민생을 잘 잡아라. 경제를 잘 잡고 국토부 장관이랑 매일 얘기해갖고 주택값부터 잡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정도에 맞게 지지율이 차근차근히 오르는 것이지 김민석 대표가 저 정치인이 하는 말 뭐 내가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서 쌍끌이 하겠다 이런 얘기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큰 호응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김민석 대표의 말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 진보, 개혁, 그리고 중도, 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지난 화요일 오전에 했던 김민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와대 만찬이 있었죠. 새 지도부와 이 대통령 간의 새 만찬이 있었죠. 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또 이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뇨한 적십자 회장의 인준을 제고해달라.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건데 보수에서 중도까지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했었던 김민석 대표인데 그러니까 한 반나절 만에 전략이 변경이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정우상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또 변경이 됐을까요?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이냐 아니면 코어 지지층 다지기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실제하지 않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구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왼쪽도 우리 내가 좀 챙기겠다. 근데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정책과 정치들을 보면 과연 중도 보수 누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도 보수 중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는 건지 자꾸 뭐 중도 보수 얘기하는데 뭐 보훈부 장관, 적십자 회장 예. 그분도 빼놓고 한 10명 안 짝이 있습니까? 그 뭐 몇 명 붙들어 놓고 중도 보수 확장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유시민 씨 같은 소위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코어 지지층을 잡아야 된다는 건 사실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머릿속에 구상을 가지고 실제하지 않는 어떤 네.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건데 저는 중도 보수냐 뭐 개혁 진영의 강화냐 이거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역량과 실력입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실력, 주식시장 그리고 단일 종목 ETF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사람들을 책임을 묻고 새롭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역량 이 문제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느냐 개혁 진영을 강화하느냐 이거는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의 이데올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